이것도 제대로 못해? 떡 하나 제대로 못 올려? 평생 가난하게 사셔서 예의도 모르시나 봐요. 우리 딸이 이런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한다니.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였습니다. 폐백상 앞에 무릎 꿇은 60대 여자. 박순자.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떡 하나 제대로 못 올려? 며느리 친정어머니 강미란의 차가운 목소리. 평생 가난하게 사셔서 예의도 모르시나 봐요. 우리 딸이 이런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한다니. 하객들 다 보고 있어요. 창피하게. 이러니까 우리 딸 시집 보내기 싫었던 거예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떡.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주웠습니다. 엄마. 아들이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구독과 좋아요, 무료로 저에게 나눠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양가 부모가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순자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블라우스. 오래된 가방.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강미라는 명품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순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졌죠. 저 옷. 동대문 시장 옷이네. 가방도 짝퉁 같고.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시선은 순자의 옷과 가방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식사 중 강미란이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는 무슨 일 하셨어요? 예전에 청소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강미란의 목소리에 미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올 때 강미란이 제안했습니다. 다음에는 사돈댁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집도 보고 싶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표면적으론 친근한 제안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확인해야지. 순자는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러시죠. 3일 전 오후 2시. 강미란과 남편 한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순자의 집. 40년을 살아온 낡은 단독주택이었죠. 차에서 내린 강미란이 집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집이야, 창고야?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철문, 좁은 마당. 현관에 들어서자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래된 신발장, 낡은 벽지, 싸구려 인테리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차와 과일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죠. 강미란이 소파에 앉으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순자가 들을 만큼 크게. 여보, 봤어. 이 집. 40년은 된 것 같은데. 쉿, 조용히. 조용히 뭐. 사실이잖아. 우리 강남 아파트 한 평 값이면 이 집 살 수 있겠어. 순자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차를 내오며 웃었습니다. 변변찮지만 드세요. 강미란이 과일을 보더니 코웃음 쳤습니다. 마트 과일이네요. 요즘 유기농 과일도 많은데.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준호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이 집은 언제 지으신 거예요? 결혼하고 지었으니까 40년쯤 됐습니다. 강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40년,
그럼 재개발 예정 지역인가요? 아니요. 여긴 재개발 구역이 아닙니다. 아, 그럼 집값이.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집값도 별로 없겠네. 한참 더 집안 곳곳을 평가하듯 둘러본 강미란이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나오며 남편에게 또 속삭였습니다. 여보, 화장실 봤어. 타일이 다 깨졌던데. 지금은 시세도 많이 떨어졌을 텐데. 여보, 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강남에 아파트 2채 있는데 각각 20억씩 하거든요. 요즘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강미란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순자가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였죠. 여보, 이거 원. 집도 저 모양이고 살림도 저 모양이고. 쉿, 들려.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우리 딸을 이런 거지 같은 집에 시집 보낼 순 없어. 순자는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죠. 하지만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돈 어른. 네. 다음에 연락하죠. 다음에 연락하죠라는 말투에는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 떠나고 대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무 심했어. 괜찮아.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들을 안심시켰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내고아원 출생증명서. 60년 전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받았던 서류였죠. 봉투를 열자 바래진 종이가 나왔습니다. 아기 이름 순자 생년월일 1965년 3월 15일 보호자 없음. 그리고 그 밑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글씨. 어머니가 다시 찾으러 올 것임. 그때까지 잘 보호할 것. 어머니.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고 20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죠. 어머니가 누군지, 왜 저를 버렸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미란에게 모욕당한 이 순간, 만약 제게도 가족이 있었다면 저렇게 무시당하지 않았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낡은 집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 가난하지만 정이 든 공간. 하지만 이제 이 집이 저를 무시당하게 만드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고아로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어.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출생증명서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정말 있기는 한 건가요? 시어머니 한복은 알아서 준비하세요. 저희는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강미란의 차가운 목소리.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 준비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죠. 사돈 어른,
결혼 준비 건으로 연락드려요. 네, 말씀하세요. 웨딩홀이랑 예식장은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당연히 비용도 저희가 내고요. 당연히라는 말에 묘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시댁은 가난하니까 우리가 낸다는 거지. 감사합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돈 어른 한복은 알아서 준비하세요. 신랑 신부 부모 한복은 저희가 맞춤으로 준비하는데 시어머니 것까지는 예산이. 네, 알겠습니다. 너무 화려한 건 피해 주시고요. 저희 쪽 하객들이 명품 한복 많이 입고 오실 텐데 비교되면 곤란하니까요. 비교되면 곤란하다고? 예, 조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복 하나 사주기 아까운 시어머니. 그게 저였습니다. 며칠 후 한복을 사러 동대문에 갔습니다. 백화점 한복 매장은 엄두도 못 냈죠. 수백만 원씩 하는 옷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동대문 한복 가게. 기성복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한복 찾으세요? 아들 결혼식에 입을 한복이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 이거 어때요?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제겐 큰 돈이었지만 아들 결혼식인데 너무 싼 것도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좋은 건 없을까요? 그럼 이건요. 50만 원인데 원단이 훨씬 좋아요. 50만 원짜리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미란이 입을 한복은 수백만 원짜리겠지. 결국 5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최선이었죠. 이틀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어른, 본식 날짜 잡았어요. 언제예요? 다음 달 15일이요. 토요일 낮 12시. 어디서 하는데요? 강남 호텔이요. 거기 웨딩홀이 제일 좋다고 해서. 강남 호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웨딩홀 중 하나였습니다. 하객은 얼마나 초대하셨어요? 저희 쪽은 500명 정도요. 사돈 쪽은 50명 정도요. 사실은 30명도 안 됐습니다. 친척도 별로 없고 친구들도 대부분 멀어졌죠. 아, 그래요? 그럼 자리 배치할 때 저희 쪽을 더 많이 배정해야겠네요. 네. 아, 그리고 사돈 어른. 네. 식순에서 양가 부모 소개할 때 사돈 어른은 간단히만 하려고요. 간단히요? 네. 저희 쪽은 회사 대표님들도 계시고 직함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요. 근데 사돈 어른은 뭐 특별한 직업이 없으시잖아요. 특별한 직업이 없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청소일, 식당 일만 하며 살았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강미란이 패백 연습을 하자며 저를 불렀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들의 집. 40평대 아파트였는데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죠. 사돈 어른, 여기 앉으세요. 패백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대추, 밤, 떡. 전통 방식대로 준비되어 있었죠. 패백은 전통 방식대로 할 거예요. 사돈 어른이 먼저 앉으시고 신랑 신부가 절하면 떡을 주시면 돼요. 강미란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떡을 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녀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하객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패백도 제대로 못하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옷은 뭘 입으실 거예요? 한복 샀어요. 어디서요? 동대문에서요. 강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대문이요. 기성복? 네.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조용히만 계세요. 사진 찍을 때도 뒤에 계시고요. 결혼식 3일 전, 웨딩홀에서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죠. 신랑 신부가 입장 연습을 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멋있어 보였죠. 그런데 강미란이 웨딩 플래너에게 뭔가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플래너가 저에게 왔습니다. 어머님, 양가 부모님 입장 때 말인데요. 네. 신부 부모님은 먼저 입장하시고 신랑 어머님은 조금 늦게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왜요? 그게 양가 부모님이 동시에 입장하면 시선이 분산돼서요. 신부 부모님을 부각시키고 싶다고 하셔서. 신부 부모님을 부각시킨다. 결국 저는 들러리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리허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택시 탈 돈도 아까웠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어. 결혼식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꺼내 다시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죠. 50만 원짜리 한복. 나쁘지 않았지만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일 강미라는 수백만 원짜리 한복을 입겠지. 하객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 가난한 시어머니, 초라한 시어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엄마, 내일 잘 부탁해. 응. 엄마, 괜찮아? 괜찮아. 잘 자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죠. 내일 어떻게 될까?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50만 원짜리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지만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자. 아들을 위해서 택시를 타고 강남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웨딩홀 입구는 화려했습니다. 명품 정장과 한복을 입은 하객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저기, 어머님, 여기는 신부 가족 대기실이에요. 웨딩 플래너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시어머니 분은 그녀가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방이 있어요. 거기서 대기해 주세요. 신부 가족 대기실. 저는 신랑 어머니인데,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끝으로 갔죠. 작은 방.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의자 2개와 작은 테이블만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혼자 앉아 기다렸습니다. 치르기 시작되기 30분 전, 플래너가 와서 저를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웨딩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0석이 넘는 큰 홀이었습니다. 앞쪽에는 화려하게 꾸며진 VIP석이 있었고 신부 가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맨 뒤쪽 구석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친척석 뒤 거의 출입구 옆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 옆자리는 모두 비어 있었죠. 제가 초대한 하객들은 겨우 30명. 그마저도 뿔뿔이 흩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신부 측 하객들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앞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여기가 내 자리구나.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이 입장했습니다. 강미란과 그녀의 남편. 명품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신부 어머니 강미란 여사는 기업 이사로 재직 중이시며 신부 아버지 강준호 회장님은 한성 청소용품 대표이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그리고 제 차례였습니다. 신랑 어머니 박순자 씨입니다. 끝이었습니다. 직업도 경력도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박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친척들만 손뼉을 쳤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름만 불렀어. 식이 끝나고 패백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신랑 신부가 저를 올렸습니다. 먼저 강미란과 그녀의 남편에게. 그들은 웃으며 덕담을 건넸고 신부는 행복한 표정으로 큰 절을 올렸죠. 그리고 제 차례였습니다. 신부가 제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역력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추를 건넸습니다.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며 밤을 건네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떡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어머, 패백 음식을 떨어뜨리다니. 재수 없게. 저는 황급히 몸을 숙여 떡을 주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더듬으며. 그때였습니다. 강미란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이것도 제대로 못해. 떡 하나 제대로 못 올려? 하객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평생 가난하게 사셔서 예의도 모르시나 봐요. 우리 딸이 이런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한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떡을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떨려서. 하지만 강미란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다 보고 있어요. 창피하게. 이러니까 우리 딸 시집 보내기 싫었던 거예요. 짝. 그녀의 손바닥이 제 뺨을 가격했습니다. 웨딩홀에 울려 퍼지는 소리. 뺨이 얼얼했고 귀에서는 삐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객들이 숨죽였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죠. 저는 뺨을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결혼식이야. 참아야 해.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께 뭐라도 말해줄 거라고. 하지만 민수는 그냥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일단 밖으로 나가. 제발, 제발이라고 했습니다. 장모님께 사과하라는 것도 엄마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엄마가 참아. 오늘만 참아. 아들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망신당한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결혼식이 엉망이 된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죠. 붉게 부어오른 뺨, 눈물로 얼룩진 얼굴, 흐트러진 머리. 이게 내 아들 결혼식에서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웨딩홀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0월 말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죠. 얼얼한 뺨이 더 아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복 입은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받았던 전화번호를 찾았죠. 이내고아원 원장 최순희.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원장님, 저 박순자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요? 언제? 지금 당장이요.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네. 어디로 갈까요? 고아원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가방에서 그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60년 된 출생증명서. 어머니가 다시 찾으러 올 것임. 이 글씨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정말 있다면, 지금 절 찾고 계신다면,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왜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했는지.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은 채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60년을 숨겨왔던 진실을 마주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생각을. 강미란, 당신은 큰 실수를 했어요. 오늘 저를 때린 그 손으로 당신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어요. 버스는 고아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이내고아원. 60년 만에 돌아온 곳이었죠. 한복을 입은 채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뺨은 여전히 얼얼했고 강미란이 때린 손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건물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60년 전 제가 자랐던 낡은 건물은 사라지고 깔끔한 3층 건물이 서 있었죠. 벽에는 이내고아원 설립 75주년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뛰어놀았을까? 60년 전에. 현관문을 열자 젊은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한복을 입고 온 할머니를 보고 당황하는 표정이었죠. 최순희 원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안내했죠.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고아원 역사가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 설립, 1965년. 제가 맡겨진 해였습니다.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발의 단정한 머리, 온화한 눈빛.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순자 씨, 정말 오셨군요. 최순희 원장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아들 결혼식이 있었다고 별일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더 묻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은 거두지 못했죠. 앉으세요.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장이 서랍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순자 양 1965년 3월 15일 입수. 제 이름이 적힌 파일이었습니다. 원장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바래진 사진 한 장이 나왔죠. 갓난아기 사진. 흰 천에 쌓여있는 작은 아기. 저게 나였구나. 60년 전 당신은 이 고아원 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놓고 간 거였죠. 원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 이게 당신과 함께 있었던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반드시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1965년 3월. 짧은 글씨. 하지만 절박함이 느껴지는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장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였죠. 상자를 열자 작은 금반지가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 같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반지였습니다. 안쪽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죠. L, J, H 1940. 이 반지도 당신과 함께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정말 있었던 거네요. 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한 분이 고아원을 찾아오셨어요. 20년 전이라고요? 물었습니다. 네.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어요. 당신을 찾으러 오셨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이 또 다른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정희 땡땡 그룹 회장.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룹 회장님이라고요? 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룹의 회장님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TV에서도 본 적 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매년 이곳을 찾아오셨어요. 당신을 찾으시면서. 매년이라고요? 왜 직접 저를 만나지 않으셨냐고 물었습니다.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기록이 30년 전 화재로 소실됐어요. 이름과 생년월일만 남았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죠. 30년 전 화재.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못 찾으셨던 건가요? 회장님은 오랜 시간 동안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당신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6개월 전 마침내 당신을 찾아냈죠. 6개월 전이라고요? 그럼 왜?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위독하셔서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으셨어요. 원장이 봉투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흰 봉투. 깔끔한 글씨로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당신께 남긴 편지입니다.
제발 읽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습니다. 정갈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라는 호칭. 60년 만에 찾았다는 말. 너무 오래 걸렸다는 사과. 1965년 3월 15일. 제가 태어났던 그날 어머니는 25살이었다고. 재벌가의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도망쳤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만 저를 낳고 한 달 후 그들이 찾아왔다고. 아버지를 폭행하고 어머니를 끌고 가려 했다고. 저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는 저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반드시 다시 찾으러 온다고 약속했지만 35년이 걸렸다고. 그 35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 순자야,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원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병원에 계세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로 원장을 봤죠. 만나야 할까? 60년을 버린 어머니를. 하지만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떨리는 글씨, 절박한 사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결혼식에서 당한 일들을. 강미란이 저를 때린 일. 아들이 엄마가 참아라고 말한 일. 그럼 나는 누구지? 가난한 고아,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기업 상속녀였습니다. 60년을 숨겨왔던 진실. 이제 밝혀질 때가 온 거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엄마 어디야? 결혼식 엉망됐어. 장모님이 화나셨어. 빨리 사과해.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때문에 나 창피해 죽겠어. 왜 그렇게 실수를 해? 패백도 제대로 못하고. 아들아, 넌 엄마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기나 하니?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졌죠. 무릎이 까졌습니다. 보육교사가 달려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무릎을 닦아주고 연고를 발라주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6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고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원장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원장님, 어머니를 만나겠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순자 씨. 그리고 제게 어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0년의 이야기. 평생 저를 찾으며 살아온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난한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거대 기업의 상속녀라는 것을. 강미란이 자랑하던 그 회사보다 100배는 더 큰 그룹의 상속녀라는 것을.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어.
밖에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아들의 전화였죠.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할 차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그룹 본사 앞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송사 카메라, 신문사 기자, 인터넷 매체까지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있었죠.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기자가 많아? 강미란과 남편 한준호, 그리고 딸 지희와 사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강미란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기자들이 이렇게 많아? 한준호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민수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한테 온 문자. 그룹 본사로 오라고 했는데. 뭐? 왜 그룹에? 그때 한 기자가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저기, 한성 청소용품 사장님 아니세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그들을 향했죠. 오늘 기자회견에 왜 오셨어요? 그룹과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으니까요. 본사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이 그들을 확인하더니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대회의실입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 임원들, 주요 인사들. 그리고 단상 위에는 빈 자리 하나와 마이크가 놓여 있었죠. 강미란과 가족은 뒤쪽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앉자마자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한성 청소용품 사장이래. 왜 여기 왔대? 정확히 10시. 회의실 옆문이 열렸습니다. 그룹 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강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이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 단정하게 올린 머리, 당당한 걸음걸이, 박순자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낡은 한복을 입고 초라하게 서 있던 그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명품 정장, 우아한 자세,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박순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순자입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룹 창업주 이정희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60년간 숨겨져 있던 정식 상속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강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앉은 민수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죠. 이럴 수가. 박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60년 전 제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고아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저를 찾으며 사셨죠.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6개월 전 어머니는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6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박순자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룹 지분 60%에 대한 상속 증서입니다. 오늘부로 저는 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차기 회장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룹 상속녀라고? 60년간 숨어 있었다고? 대단한 반전이네. 강미란은
의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내가 때린 그 시어머니가 그룹 상속녀? 박순자의 시선이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강미란을 바라봤죠. 며칠 전 제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심각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기자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카메라가 강미란을 향했죠. 저를 모욕한 사람은 한성 청소용품 사장 부인 강미란 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네요. 플래시가 강미란을 향해 터졌습니다. 강미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없었죠. 박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성 청소용품은 그룹 계열사 건물 3곳에 입주해 있고 우리 자회사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한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갑작스럽다고요? 며칠 전 제 뺨을 때리고 패백에서 모욕했을 때는 갑작스럽지 않았나요? 한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순자가 임원 한 명을 가리켰습니다. 재무담당 이사님, 한성 청소용품 현황 보고해 주세요. 50대 남자가 일어나 보고했습니다. 한성 청소용품은 저희 그룹과의 거래가 전체 매출의 80%라고. 임대료만 연간 30억이고 거래액은 500억이라고. 이 거래가 중단되면?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3개월 내 자금난으로 도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미란이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죠. 끝이야. 우리 회사 끝이야. 민수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박순자가 차갑게 그를 봤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며칠 전 당신은 제게 뭐라고 했죠? 엄마 때문에 창피하다고 했죠. 민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당신은 장모님 편만 들었어요. 엄마가 뺨 맞았는데도 참아라고만 했죠. 박순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전 평생 당신을 위해 살았어요. 가난해도 당신만은 잘 키우려고 했죠. 근데 당신은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하지만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이제 엄마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박순자가 강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미란 씨. 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게 사과하실 기회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강미란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나갔죠. 박순자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릎 꿇으세요. 네. 며칠 전 저는 당신 앞에서 무릎 꿇고 떡을 주었어요. 당신도 똑같이 하세요. 강미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린 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순자가 내려다봤습니다. 용서는 해줄게요. 하지만 거래는 중단입니다. 당신이 저를 무시한 대가예요. 그리고 회의실을 향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당신의 운명을 쥐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봤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6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가난한 고아가 아니라 재벌 상속녀였던 제 정체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였죠. 순자야, 잘했어. 엄마가 다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한성 청소용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파산의 시작. 오전 9시 회사 정문 앞. 그룹 법무팀이 도착했습니다. 임대계약 해지 통보서를 들고 한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건물 3곳 모두 퇴거할 것.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퇴거라니.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그룹 자회사들이 일제히 계약 해지를 통보했죠. 연간 500억 원 거래. 회사 매출의 80% 모두 사라졌습니다. 은행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금 즉시 상환 요구. 담보 부족으로 압류 예정이라고. 회계팀장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면 이번 달 급여도 못 줍니다. 운영 자금이 바닥났어요. 한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미라는 집에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30억짜리 집이었지만 이제 언제 은행에서 압류 통지서가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뉴스는 온통 어제 기자회견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룹 숨겨진 상속녀 박순자 씨, 60년 만에 정체 공개. 갑질 피해 시어머니, 알고 보니 재벌 상속녀. 충격 반전. 한성 청소용품 그룹 거래 중단으로 파산 위기. 모든 채널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 강미란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 내가 저렇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죠.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위로가 아니라 구경하려는 전화일 테니까.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강미란 씨 맞으세요? 저희 방송국인데요.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갑질 논란에 대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다른 방송국.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 폭행건에 대해. 꺼버렸습니다. 저녁 딸 지희가 집에 왔습니다. 민수는 함께 오지 않았죠. 지희 혼자였습니다. 엄마. 지희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가 이혼하자고 했어. 강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이혼. 지희가 울먹였습니다. 결혼한 지 사흘 만에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다고.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엄마가 왜 그랬어? 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어? 강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가난한 시어머니인 줄만 알았어. 하지만 변명이 될 수 없었죠. 같은 시각, 병원.
춘자는 어머니 병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다고 했죠. 춘자야.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엄마. 어제 기자회견. 잘했어. 당당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근데 왜 표정이 안 좋아? 후회되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성 청소용품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있다고. 직원 2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그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요. 강미란 씨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무고한 사람들만 피해보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착하구나, 우리 딸. 복수를 했는데도 남을 걱정하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잖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춘자는 그룹 본사로 한준호를 불렀습니다. 회장실. 한준호가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춘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 회사를 살릴 방법입니다. 한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보니 그룹과의 거래 재개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춘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첫째, 강미란 씨는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뗍니다. 주주총회 참석도 금지. 네. 둘째,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하세요. 경영진의 갑질로 회사가 위기에 빠졌다고. 알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5년간 회사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세요. 청소노동자 복지재단에. 한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째, 춘자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와 지희를 이혼시키세요. 네.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집안과 계속 인척 관계로 있는 것을. 한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순자는 민수를 만났습니다. 카페. 조용한 곳이었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춘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엄마가 맞았는데 전 장모님 편만 들었어요. 알아. 다 알아. 춘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동의서야. 서명해. 어머니. 넌 장모님이 무서워서 날 버렸잖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 자식 자격이 없어요. 서명했습니다. 춘자가 서류를 받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잘 살아. 이제 우린 남이야. 엄마, 정말 용서 못하는 거예요. 춘자가 돌아섰습니다. 넌 날 엄마라고 부를 자격 없어. 앞으로 박순자 회장님이라고 불러.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어머니의 마지막.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네, 엄마. 다 끝났어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엄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손이었습니다. 순자야, 엄마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떠나고 나면 너무 슬퍼하지 마. 60년 만에 널 만났잖니.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이제 막 만났는데. 괜찮아. 엄마는 내 얼굴 봤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착하게 살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살아.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거야. 네, 엄마.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60년을 찾아 헤맨 딸을 만나고 평생의 한을 풀고 평온하게 떠났습니다. 서울병원 장례식장 특실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정희 회장, 순자의 어머니였던 분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넓은 특실이었지만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벌가 사람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 복도까지 줄을 섰죠. 순자는 상주로서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절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회장님, 힘내십시오.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죠. 60년 만에 만나서 겨우 일주일 함께 했는데 오후 3시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강미란이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옷도 아니고 화장도 하지 않았죠. 며칠 새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뒤에 한준호와 딸 지희도 함께였습니다. 강미란이 영정 앞에 섰습니다. 깊이 절을 했죠. 그리고 순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나온 그 사람들이라고. 강미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례식장 한가운데서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긴 장례식장입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순자의 대답을 기다렸죠. 용서는 했습니다. 강미란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미란이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죠. 한준호와 지희도 절을 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녁. 순자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고 이정희 회장님의 유언입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친필 편지였죠. 사랑하는 딸 순자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떠났겠구나. 일주일. 너무 짧았지. 6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일주일밖에 함께하지 못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마지막에 널 만났으니까. 내 얼굴을 봤으니까. 춘자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복수하지 마. 미워하지 마. 용서하면서 살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가족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야. 진짜 행복은 마음이 편안한 거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면 그게 제일 불행한 거야. 엄마는 60년을 널 찾으며 살았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너와 함께한 그 시간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이제 넌 내 행복을 찾아.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를 찾아주셔서. 한 달 후, 춘자는 그룹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회장직을 승계받았죠.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청소노동자복지 재단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한성 청소용품은 계약대로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회사도 안정되었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60년 전 고아원에 버려졌던 아기. 가난하게 자라 무시당하며 살았던 여자.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가?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노력할 거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온 전화였죠.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저, 민수입니다. 용건이 뭐죠?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춘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요.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춘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네. 기다릴게요. 평생이 걸려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춘자는 옛날 집을 찾아갔습니다. 40년을 살았던 그 낡은 집. 이제는 철거 예정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아무것도 없었지만 추억은 가득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40년을 살았구나.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60년 전 남긴 반지였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의 증거구나. 반지를 손가락에 꼈습니다. 미움은 이제 그만. 이제는 새로 시작하자.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낡은 집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웠어.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회장님? 복지 재단으로 가세요. 오늘 개소식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낡은 집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60년의 가난, 60년의 외로움, 그리고
일주일의 사랑. 그걸로 충분해.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춘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청소 노동자 복지 재단 개소식. 춘자가 단상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청소 노동자들이 앉아 있었죠. 여러분, 저는 박순자입니다.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60년 전 저는 고아원에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가난하게 자랐고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여러분처럼 청소 일도 했습니다. 남의 집 화장실도 닦았고 쓰레기도 치웠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이 재단은 그런 여러분을 위한 곳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춘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자리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어서. 이게 진짜 부자로 사는 거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